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이걸 리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너무 잔인하며 무책임하게 저소수층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나라가 나서서 국민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뭐 돈 없어가지고 이제 고독사 하는 사례가 좀 서울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요. 대부분 고독사가 서울에서 일어나거든요.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은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납니다. 지방도 일어나긴 한데 서울이 좀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돈 없는 사람들이 지원 못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정말 안타깝죠. 그런 얘기 들으면 힘도 빠지고. 예. 특히 뭐 개인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참한 죽을 맞는 것보다 가족 단위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논점을 살펴야 되는 게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약자를 도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다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돈을 벌지 못하고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병원비가 많이 들면 도무지 개인의 능력 가지고 이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궁핍의 형상을 막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뭐 집에 뭐 가족 중에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한 명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게 되면 일을 못하고 지원금 가지고 이제 이걸 하기에는 좀 빡빡하고 그런 경우에는 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논점 잘 찍어야 되는 게 약자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네. 이런 말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약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 없으면 약자로 다 포함시켜버려요. 네. 지금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도 약자다. 섬이니까 나도 약자다. 여자니까 나도 약자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여기 기준, 이 약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그런 거예요. 집에서 뭐 장애나 이제 어떤 불치병 가진 사람이 많아서 가족이 이제 나머지 가족이 이걸 부양하기에 너무나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집에 치매 어르신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네. 이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험에 어떤 사각지에 놓여가지고 보험 적용 못 받는다거나. 네. 이런 거 다 감수하는데 지원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안타까워 나는.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줘야죠. 그냥 아무나 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언론 미디어에서 약자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시키려고 그래. 그냥 돈이 없으면 다, 그러니까 사지 멀쩡해도 돈이 없으면 다 약자로 넣어버려요.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돈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몸이 불편하고 집에 누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쳐야 되는 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면 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내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나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약자라고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약자라고 다 도와주면 이유나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약자를 다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절대 자립할 수 없어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2번 케이스는 여러분 임대아파트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임대아파트 계신 분 죄송한데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정말 약자고 힘든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너무 시켜주면 이분들은 자립을 안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원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뭔가 어려울 때 지원을 받더라도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힘을 받아서 자기가 딛고 일어서서 나도 보통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위기상황을 지원을 받고 좀 딛고 일어서가지고 나도 보통 사람처럼 돈 벌면서 열심히 살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스스로 이제 깨우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좀 그런 것들 많아. 어렸을 때 지원받고 이렇게 도움받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익숙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 모으면 이거 지원 못 받는데. 혜택 못 받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임대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일부러 수익은 안 늘려요. 돈은 많이 안 벌어. 왜냐? 돈을 벌게 되면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 자기 조건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 보면 딱 그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돈을 써요. 그래서 이거 돈 나오잖아. 돈 나오면 이제 그 입구 앞에 같은 데서 소주랑 이제 만원 안주 해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럼 맨날 싸우고. 아, 또 저런 식으로 가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런 거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지의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사회복지사부도 일일이 다 다룬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이게 딱 100%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지 못해. 그래서 법이 무조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어떤 그런 사례들 보면 대부분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이 법이라는 게 100% 다 커버 안 됩니다. 서민들은 100% 커버된다 생각하는데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커버되는데 일정 소수가 빠져나가는 거에 사례가 벌어져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도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아닌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 이제 자식이 돈을 벌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이라는 게 물론 나라에서 이제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잡아내려고 까다롭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법책이라는 게 뭔가 나라에 좋은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뭐 하나가 모자라서 못 받는 거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사가 안 돼가지고 어떤 조건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다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라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 노인들은 어느 정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좀 그나마 나은데 노인이 아닌 분들, 노년이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들 보면 노년의 나이는 아니에요. 노년까지는 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그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돌보미 하고 하는 것도 다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어르신이 아닌 집안 중에 힘든 집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마 사회복지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예.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책정이 돼, 장애나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장애가 아니고 어르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집안은 어떻게든 좀 제대로 조사가 되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장애 등록된 집도 아니고 어르신 집도 아닌 거기서 힘든 집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지원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좀 어떻게든 좀 메꿔 나가야 될 텐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든 분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 가지고 도저히 일어서기 힘든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서기 힘든 분들은 도와줘야 돼요. 예. 최근 같은 사태가 안 나오려면 특히 수도권은 더 도와줘야 돼. 수도권은 더욱이 약자면 더 살기 힘들어요. 수도권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 일반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사지 멀쩡히 살기 힘든데 사지 멀쩡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돈 나올 때도 없고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하는 식구도 많고 하면 더 힘들어요. 단지 근데 문제가 이제 뭐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안 돼가지고 지원 못 받는 집도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찾았으면 좋겠고, 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도저히 힘든 분들은 지원 받아야 돼. 도저히 힘든 분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힘들지도 않은데 일을 안 하면서 약자란 프레임 씌운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일을 자발적으로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자기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이상을 만들어 놓고 사지 멀쩡한데 그냥 도와달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네, 그냥 무조건 돈 지어주면서 살게끔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받아놓으면 그런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달콤한 맛 씌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 나라에서 신경 써야겠죠. 네, 일반 사람도 힘들지만 없는 분들, 이 복지의 사각지대 놓인 분들은 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약자분들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 제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뭐 그분들한테 뭐 필요한 데 쓴다고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사지벌자하고 젊은 나이 때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약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약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